안녕하세요. 서초동 본부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형사 피고인의 의견서와 탄원서 그리고 반성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 검찰의 수사 절차 및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를 거쳐 검사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피고인은 법원의 공판 절차 진행에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공판 절차 중에서 피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와 탄원서, 반성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소가 되어서 공판이 열리면 그 전에 그 소환장하고 그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면서 7일 이내 의견서 내라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또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에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과 쟁점이 복잡하고 피고인이 다투는 사건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함으로써 사건을 미리 분류하여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피고인에게도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주어 방어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서 제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양식은 제 네이버 블로그 김철중 법무사 행정사에 오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를 작성해서 참고자료, 즉 정상관계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요. 탄원서는 탄원 취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공경을 수반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작성하신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참고자료라는 표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관계인이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 서류가 증거인지 참고자료인지 구분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탄원서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은 탄원서는 반드시 A4 용지 또는 A4 규격의 종이에 작성합니다. 탄원서를 작은 편지지에 작성하였다면 A4 용지에 붙여서 제출합니다. A4 규격이 아니면 기록에 편철하기 어렵습니다. 탄원서는 뒷면에는 작성하면 안되고 종이 앞면에만 작성합니다. 탄원서 용지의 위쪽에 합계 45mm 여백을 둡니다. 탄원서 용지 위쪽 여백을 두지 않으면 탄원서를 기록에 편철할 경우 탄원서 윗부분이 가려져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탄원인의 자필로 작성하셔도 되고 타이핑 후 출력하셔도 됩니다. 타이핑 후 출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탄원인 본인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탄원인 부분에 지장은 안됩니다. 법원에서 일일이 지문을 대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원서에는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탄원의 현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분증 뒷면도 복사하여 첨부합니다. 탄원인이 피고인의 직계가족이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고 피고인의 형제 자매면 재적등본이나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탄원인이 피고인의 사용자라면 재직증명서와 사용자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이 외에도 반성문도 잘 써야 합니다. 영상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를 있는데 의뢰 주시면 제가 잘 상담하고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초동 본부사의 김철중이었습니다. 저는 법무사로서 형사사건도 10년 이상 하고 있고 또 형사소송법 강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상 서초동 본부사 김철중입니다.